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 상대 쪽에 아니 진짜 너무 많이 꼬여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역겹네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Holy shit.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원래 같은 거나 소리 질렀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고 걔 뺨도 때리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잠시만요. 손이 너무 떨려요. 4년 동안 제가 근데 저거 경찰 수사 계속 안 된다고 해가지고 SBS랑 KBS에 제보하려고 공론하려고 제가 제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었고요. 뭐야 이거? 24살 여자입니다. 혹시 꼭 현재 진행형이 아니어도 되나요? 어떤 고민 상담 유튜버 영상에 올라온 네? 임신했다는 사람의 피해자입니다. 뭔가 이거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유튜버랑 엮이고 싶진 않은데 저는 그분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데 뭔데? 그래서 나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읽어만 볼게. 맛만 보자 맛만.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은 척 저한테 했었던 방식이랑 똑같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 같아서 풀어놓을 곳이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5년 전에 저를 강범의 여자친구로 만들고 4년 동안 SNS 스토킹하고 괴롭혔던 친구입니다. 사이버 불링, 협박, 사칭, 증거 조작도 당했고 그때 당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어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 판에 껴도 되나?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해당 영상 링크 받아보라고요? 뭔 영상인데? 저한테 왔던 분이에요? 누군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저격 대전이에요 이거? 저격수 대전이에요? 라방 했을 때 왔었다고? 그래요? 뭐? 네. 그분 혹시 읽으셨는데 읽으신 김에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해봐요. 나는 궁금해가지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분 알죠? 잘 지내시려나? 오늘 좀 뭔가 잘 생각해봐야겠다 현수야. 오늘 멘탈 꽉 잡아. 멘탈 꽉 잡아요. 이왕이면 100만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게 더 파급 커서 좋을 건데 야이씨 맞짱 깔래? 나 스트레스 받게 하네. 궁금한데 현서님 위험해 보여? 그럼 나만 알아야지. 나만 물어봐야지. 나만 봐야겠다. 여러분들 사연자분 잘 모르죠? 삼자 되면 한번 할까요 우리? 아니 그럼 되잖아. 삼자 되면 하면 되잖아. 그 사연자분이랑 둘이 싸우면 되잖아. 나 옆에서 중재하고 네가 잘못했네 얘가 잘못했네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괜찮잖아. 저격이 아니잖아. 그러면 전면전이잖아. 그치? 나와라 나와. 어이? 이렇게 했다고? 아니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사연자분한테 제가 그때 임신하셨다 하셔가지고 제가 영양제 보내드렸거든요. 오쏘몰 몸 챙기라고. 나 진짜 이거 그룹톡 되죠? 야 나 진짜 똑똑하다 방금. 그러니까 이 사연자 말만 들으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쪽 말만 들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저격이잖아. 근데 둘이 1대1 뜨라고 A롱 B롱 서로 할 말 하는 오디오 겹칠 것 같아요? 발언 시간 드려야죠. 진짜 유튜브에 미쳐버린 사람 같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자분이 지금 안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잠깐만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었나? 왔었네 나중에 또. 서로 괜찮은지 물어봐요? 알았어요. 도파민에 절여진 사람 같다고요? 물어볼게요. 3자 되면 가능합니까? 일단 한 명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연자분한테. 저도 3자 되면 하고 싶은데 그 뒤에는 일단 안 읽을게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말도 든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말만 들으면은 제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내가 중재하는 느낌으로 둘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물어봐야겠다. 옛날인가? 최근 예능 중에 이거 있잖아요. 뭐 아이 컨택인가? 거기서 이제 서로 싸웠던 사람들 이제 화해해주고. 절친노트예요 이거? 아닌데 뭐 뭐였는데 아이 컨택트 맞아. 절친노트 뭐지? 옛날 그 SBS 감성인데 일단 이름부터가 연애 편지 절친노트 뭐 이런. 한번 해볼까? 안 맞네. 일단은 이분은 안 받고 다음에도 뭐 기회가 되면 또 오겠죠. 하지만 보니까 이분도 단단히 벼르고 있었네. 오늘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오늘 여기서 마감이라 하나? 뭐라 하지? 제가 재판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쉽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근데 또 이러다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은 그냥 안타까운 거고. 재밌네. 아무튼 근데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근 5년은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더 뒤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증거 정리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인 증거 제출은 서면으로.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기 막 싸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친구 둘이 싸우는 거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판결 내릴 수는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판결 내릴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누구 싸우면은 판결 내려드릴게요. 1심, 2심, 3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툭툭툭.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친구랑 싸우는데 누구 잘못인가 해가지고 일단 한쪽 이야기만 듣긴 했는데 아이씨 도파민 빵 나왔네. 근데 여기서 하나 예측을 하자면은 혹시나 다른 사연자분이 보고 계시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전화를 피했다. 좀 준비하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준비를 좀 하는 게 저한테 보낸 게 일부러고. 진짜. 근데 이분은 언제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준비된 분. UFC 선수들이 갑자기 경기가 잡혀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 챔피언이 하고 싶은? 지금 몇 개 봤는데 원투펀치가 장난이 아닌데? 근데 5%밖에 준비 안 했대요. 혹시 전날에 전화하는 거 미리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직장인이라. 그럼요. 근데 그 스파링 상대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나타날라나? 왜냐면은 대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딱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간우랑 저랑 싸우는 느낌? 프란시스 은간우랑? 봄이랑 저랑 맞짱 뜨면 당연히 제가 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냥 견적이 지금 남자 쪽을 비난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 쪽을 비난하려는 거예요? 그럼 비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비난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오해를.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얘 이렇게 나쁜 애예요 보다는 나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사람 많은 곳 앞에서 사과받고 싶어. 이런 거예요. 억울함 풀기 뭐 그런 거겠죠. 나는 정말 잘못이 없었다. 너가 잘못했다. 이걸 인정해라. 사람들 앞에서. 이거 아닐까요? 일단 다음 사연 읽을게요. 그 중간에 너무 딴 길로 샜네. 잠깐만. 전화 왔다. 사연자분. 최근 업로드했던 3자대문 예고편 영상을 보시고 기존에 어떤 사연을 보냈는지 몰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서 첫 번째 사연을 짧게나마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지 않으셔도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여자 미혼모 생입니다. 현재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하다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는데 무슨 심리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대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미혼모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출산을 하신 건데 자녀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일단 거기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 쪽 부모한테 알려고 양육비 받아야 된다고?
아, 혹시 제가 보이스톡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서.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직 출산 전이고요. 이제 내년에 출산 예정일이고, 임신 사실은 이미 상대 쪽 남자 아버님도 다 알고 계세요. 어? 그 상대 쪽 아버님이랑 저랑 연락을 했는데, 아버님 쪽에서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아빠를 다시 만나려고 제가 거짓말을 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자 쪽에서는 자기를 잡으려고 거짓말을 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양육권, 친권 포기각서도 안 쓰고 그냥 어떠한 말도 없이 잠적이에요.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 지금 듣는 우리도 눈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제 친구들은 그냥 그 남자아이가 너를 허언증 여자아이로 만든 것 같다. 왜냐면은 아직 그 친구들한테 뭐 임신 확인서를 보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다른 오빠분이랑. 네. 이제 그 해당 무리들이 저를 헛소문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몇 주 전에 들어가지고, 네, 제가 그 에타에 갑자기 뭐라 올라왔냐면, 네. 제가 바람을 펴서 다른 사람 아이를 배겨왔는데 그 남자 아이라고 우기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썼는지는 알진 못하고 제가 이미 고소장은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임신이 아닐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돌아버리겠네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막. 아니, 저도 지금 심신미약이 올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침착하게 잘하시지? 제가 대단하시네. 몇 달이 지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많이 힘들어 있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네. 출산을 하기로 해서. 꼭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사연자분이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을 테니까. 네. 이게 처음에 친구들은 다 반대했고 부모님이랑 저랑만 얘기한 게 이제 제가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부모님이랑? 아니요. 그 낳기로 한 이유를 얘기하면은 일단은 네. 제가 가낭성 난소? 예. 그게 있었어요 원래. 네. 그래서 막 생리 주기가 되게 불규칙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임신이 되게 쉽게 안 된다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제가 산부인과 갔을 때 그렇게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가족 여자 쪽이 대대로 자궁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약간 저도 되게 완전 희박하게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애지중지 컸었는데, 이제 이게 저희 할머니던 엄마던 이게 대대손손 이게 유전적 질환이어가지고 저는 원래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론 정상적으로 성인 남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후에 자리 잡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키워도 힘든 게 아이인 건 팩트지만, 이제 제 유전적인 질환이나 이제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나중에 이 수술함으로써 아이를 못 갖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 그 사람밖에 안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증오감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거의 2주, 1주간 동안 계속 밤낮으로 얘기하면서 결정했던 게 출산을 하겠다고. 이제 부모님 도움하에 일단 지금 학교도 내년에 예정일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까지는 다니고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휴학을 제가. 네. 그래서 네. 출산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 사연자분이 결정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가 섣불리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조심스럽네요, 되게. 아까 그럼 그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뭐 유튜브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예비 엄마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읽는 거나 아니면은 병원 간 기록이나 이런 걸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주작이나 이런 거 의심할까봐. 이런 걸 주장하면 진짜 정신자 어딨어요.
여보세요?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네. 마이크 끄고 사연자분한테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황 설명은 다 드렸고 사연자분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말씀하세요. 오해가 있으면 서로 푸는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그래, 이게 맞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만 들으면 너무 저격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보이스톡 셋이? 나 할 줄 모르던데. 어떻게 해요 그거? 줌을 키자고요? 초대하라고? 나 할 줄 몰라. 그룹 채팅. 우와, 그룹 채팅 있다. 싸움 구경이라니. 저 중재예요, 중재. 중재할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혹시 남자친구랑 싸웠다, 제가 중재해드리겠습니다. 둘 누가 더 잘못했는지. 제가 옛날에 현문철 TV 한 번 하려 했거든요. 몇 대 몇? 일단 두 분한테 링크는 보냈고 한 분은 들어왔고 잠깐만, 물 좀 떠올게요. 둘 다 들어왔다. 아니 바로 해 그냥. 됐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말씀하세요. 누구 먼저 말하면 저 먼저 얘기할까요? 뭐 편하실 대로. 잠시만요. 도파민이 너무 나와 지금. 나 지금 이거 너무 위험해. 도파민 과다 분비야 나. 진정해. 기다려요. 물 한 모금 할게요. 아, 근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목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진정하시고. 괜찮아. 심호흡 한번 하고. 내가 너무 흥분한 모습을 보여줬네. 미안해요. 진정하시고. 너무 떨지 말고. 네. 네, 일단은 이 자리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이제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사건을? 일단은 사연자분이 뭐라 말할까? 사연자 말고 뭐가 있을까? 헷갈리니까. 사연자는 두 명이니까. A, B? A, B로 하자고요? 가명을 지으라고? 영희와 미주요? 니 몇 살이요? A, B가 제일 나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오신 사연자분을 제가 B라고 하고 기존 사연자분을 A라고 할게요. B님이 먼저 A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할 건데 듣다가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다 하시면은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 다른 고민 상담 앱인데 임신을 하셨다고 한 사람의 피해자고요. 그 친구가 그 영상을 말한 그대로 그 남자친구도 당하고 저도 같이 당했어요. 남자친구라고 하면 어떤 남자친구일까요? 과거에? 네, 과거요. 전남친? 네, 전남친. 전남친도 당했고 사연자분도 당했다. 사연자분은 근데 어떤 연관이실까요? 어떤가요? 지금 A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 제 전남친의 바로 전 여친이었던 거죠. 제가 만나고 있을 당시에. 아,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여기에 남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의 전 여친인 거죠. 그러니까 사연자분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죠. 사연자분은 현 여친이었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사연자분과 연애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네네.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5년 전이긴 하죠. 근데 저도 이런 걸 얘기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이 나왔던 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5년 동안 묵혀뒀던 감정을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기회가 돼서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분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남자애를 만난 거는 18살 겨울 말쯤에 만났고요. 잘 만나다가 저랑 걔랑 지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잘 만나고 있는 와중에 그때는 페북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페북에서 인스타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잖아요. 뭐 5, 6년 전이니까. 네. 그래서 페북 친추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20명인가 30명. 30명한테?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엄청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제 지인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저는 그 친구 계정을 다시 팠나 해서 받았는데 잠시만요. 괜찮아요. 물 한 모금 할게요 저도. 그
분한테 패배가 온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 그 A님의 친구분을 C라고 할까요? 네? 네가 내 친구 뒷담 까고 다니지 않냐. 여기서 내 친구라고 하면 A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아, 그래서 저는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뭐 누굴 깔 사람도 없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저는 누굴 뒷담을 안 깠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랬더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러고 전 모르겠다 이랬더니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사건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이랬더니 그러면 제3자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대를 당했었어요. A님이랑 제 지인이랑 이름 똑같으신 분이 서로 친구시고 저 이렇게 초대되고 3명이서?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분이 님이 할 말 있다는데요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A님께서 니은 기억 누구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까요? 그래서 님 누군데 나 깐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네가 말해 누군데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깨 까나요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A님이 그래서 묻잖아요 누구냐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다가 땡땡이 여자친구래. 너 깐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사건을 잘 모르시고 만나는 것 같아. 여자분은 잘못 없으시고. 맞죠 빈님? 아예 뭔지 모르시는 거죠? 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이 뭔지 말해주길 바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A님이 말하시는 게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네요. 제 이름 안 들어보셨던 거죠? 땡땡사는 A이고 제가 땡땡이 전 만났던 사람인데 저 사건을 말해달라는 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궁금한데 저 친구분이 와서 들으라고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법적인 절차 밟았고요.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A분한테 데이트 폭력을 했었다? 네. 그럼 그 남자친구는 완전 별로네. 말해주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으로도 고소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 친구가 나 시킨 건 얘기했나요? 응?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데이트 폭력은 뭐고 은 뭐죠? 이랬더니 때렸더라는 거지 성관계 하다가 몰래 콘 뺀 거라든지 이러고 본인이 증거라고 얘기하는 사진을 보냈었는데 그 사진들이 콘 사진이랑 본인이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대화 내용 캡처만 있었어요. 그 남자는 몇 살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18이에요? 남자애는? 그쵸. 오. 어쨌든 저는 그 여자보다는 남자의 말을 더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큰 사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쭉 듣다가 제가 뭔 욕을 했는데요 여쭤보니까 그거는 컴퓨터에 옮겨놨고 제가 지금 외박이라서 내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고소할 거라서 누군지는 땡땡이가 말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쭉쭉 하다가 제가 그러냐 그런 일 있었구나 이 부분은 내가 땡땡이랑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랑? 네. 남자친구랑 하셔도 돼요 그냥. 그래요? 네. 남자친구랑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랬는데 A님께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하시는 건 자유인데 제가 제 이야기 한 사람들 싹 다 명예훼손으로 넣을 거라서. 두 분 다 그때 미성년자였죠? 네. 그냥 저는 몰랐으니까. 똘똘하다. 네. 그래서 남자가 그 친구라 행복을 빌진 못할 것 같고 언니만큼은 좋은 일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 현서님 입장처럼 한쪽 입장을 잘 안 듣거든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판단이 쓰는 사람이라서 아니 굳이 얘기할게요 이러니까 3번만 더 피우면 다 고속 때려버릴 거니까 다 벼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5년이나 이 감정을 묵히진 않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되게 겁먹은 것처럼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얘기를 일단 해봐라 나도 들어봐야 알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한 200일 정도 사귀었다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친구가 A한테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데이트 폭력 역으로 당하고 역으로? 뭐 핥히고 때리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몇 번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A인 친구께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남자친구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인테리 사진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직접 봐야겠다 하는데 실물은 없고 사진만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기간도 잘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했었나 봐요. 제가 문자 내용 다 봤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이 친구랑 고소 진행 중이니까 다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도 나름대로.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나름대로 사후 피임약을 구하려고 알바도 했었고 네.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A분께서 갑자기 나 아는 언니가 약사라서 구했어 하고 그렇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까 얘기를 못했었는데 남자친구가 A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헤어지면 이거 니네 엄마한테 말할 거다 라는 협박을 하셨대요. 그래서 질질 끌다가 그 친구가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너무 뭐 칼 얘기 한 거나 그런 거 있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가 한번 끼어들게요. 칼이 아니라 핥혔다는 소리 같은데? 칼이 아니라 핥혔다고요? 네, 저도 맨 처음에 칼 이렇게 들었는데 핥혔다로 핥혔다. 발음의 문제. 핥혔다고. 네. 네, 핥혔다죠? 제가 A죠. 제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니까. 네, 사연자분이 A예요. 다른 사연자분이 B고요. 네네. 뭐 다 듣고 나서 반박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들어오실래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 남자랑 교제했던 당시에. 아 그래요? 네. 네네. 저보다는 1살 오빠고 B님이 저보다 2살 언니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네네. 법적으로 했던 것도 그 B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소년 재판이었었다 보니까 그게 비공개 재판이어서 저한테 그 가해자 친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저는 원칙적으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수사 과정 중에 증거를 저희가 제출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열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이제 제가 B님한테 보내드릴 수는 있거든요. 된다고 하면은. 네네. 근데 너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 과거의 남자친구가 B님한테 전달을 한 것 같고 제가 근데 B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끼어들게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A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B님이 말하는 남자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은 진짜 법원으로 그 판결이 났었다. 걔는 진짜 나쁜 애였다. 그 남자친구 한 말은 자기 변명이다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 걔는 재판 무혐의 났어요. 무혐의 났어요. 네. 그 남자애가 네. 지금 B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근데 혹시 죄송한데 제가 그 판결문은 저는 못 봤어서 그런데 B님이 혹시 그걸 보셨던 건가요? 판결문을 제3자가 못 보죠 보통.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당시에 다른 03년생 오빠분도 계셨었잖아요. 사이에 님 계셨었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혹시 그 안경 쓰고? 근데 그분 님이 직접 찾으셔서 소문 내셨잖아요 거기.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은 B님 이야기를 다 들어봅시다. 두 분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 더 있으니까 5년이라는 감정이 골맞을 거니까. 그럼 조금만 이제 B님이 스피디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좀 나는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야기가 다 안 나온 것 같아서 A님 마이크 꺼주셨고 말씀해 주세요. B님 이야기를 조금만 저희가 지금 얼마나 통화했죠? 잠시만 봐볼게요.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 남자의 책임을 지려고 했었다.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 전남친이랑 A님의 그 둘의 관계는 뭐 당사자니까 그 둘만 알겠죠? 근데 이게 제가 남자친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A님께서 저한테 보여줬던 증거들의 내용이 다 불확실하다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니까 증거가 자료로 채택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객관적인 지표도 없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한테 내가 뭐 이래서 이랬는데 얘가 이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만 다 그 캡처본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쓰레기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그냥 그 남자친구 쓰레기였어 뭐 이랬던 거. 네. 그러니까 그 제 영상으로 치면 그거네요. 주작 사연자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 거 중에. 야, 내 남자친구 예전에 사람 죽였대. 헐 대박.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살인자라고 주장을 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말이 사실이면 인태기 사진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라. 근데 저한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죽어도. A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보냈었던 게 인태기 사진도 아니었었고 그냥 콘 사진. 본인이 들고 찍은 거 그거 하나였어요. 이거 들고 찍은. 네. 근데 콘 사진을 들고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강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겠네. 3자가 볼 때는. 그쵸. 그래서 제 입장에선 너무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저는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문자 내용을 같이 다니니까.
네. 얘기랑 앞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 그리고 A님께서 제 전 남자친구가 사과를 했었던 걸 캡처를 해서 보내줬었거든요. 그 임신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였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위에서 쭉 봤는데 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A님이 타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비슷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A님께서 그 사연자 보냈을 때의 맥락이랑 너무 똑같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맥락과 과거에 있었던 맥락이 너무 비슷해서 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요. 더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둘 간에 계속 헤어진다 만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A님께서 그 남자친구랑 임신 얘기가 나온 게 여름쯤이었고 그때 막 신랑이 했었다가 부모님끼리 헤어지게 했었대요. 그게 한 10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헤어지게 한 것도 A가 남자친구를 너무 괴롭혔어서 남자친구가 수면제 과다 복용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부모님끼리 얘네는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합의를 보고 헤어졌대요. 그거 남자친구의 주장이죠? 그쵸? 오케이. 일단 주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들어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A님이 일방적으로 뭐 고소를 했었는데 그게 B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다 조작이다 라는 거죠.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둘의 입장을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이제 좀 남자친구의 입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일단 그 남자친구 문제는 끝난 거고 관련된 이야기는 그 다음은 아무튼 A랑 그 남자친구 간의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그 전말을 몰랐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자면. 근데 다짜고짜 A님께서 그 사건을 막 얘기하시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알겠다 하고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DM 와가지고 언니 나한테 사과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사과?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나도 모르지. 갑자기 사과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 어떤 점에 사과를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근데 니 나 알아? 이랬더니 아니 필요 없고 나한테 사과 안 하냐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친구한테 DM 오고 무슨 내용으로 왔을까요? 더럽다 걸레다 여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왔었고 그 후에 보내줬죠 제가 형수님한테.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아까는 제가 막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읽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다 읽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A님의 친구인 거죠, 이 사람들이. 네. 일단은 그 C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팸에 온 게 친구야 왜 남 얘기 뒤에서 찍찍해대는 거야 나한테 직접 해 똑같게 뒤에서 나불거리지 말고. 무섭네. 그리고 이 얼굴이 사연자분이에요? 네. C가 사연자분 얼굴을 캡처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가린 다음에 페이스북 스토리로 뭐라고 글을 적어놨냐면은 진짜 같이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학생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러니까 5년 동안 담아두셨구나.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그때 사건을 알은 뒤로 끝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괴롭히는 주기가 거의 일주일 단위로 계속 왔었고 심지어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해가지고 저를 욕하는 거예요. A분이 아니면 A분의 친구들이? A도 있었고 A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지속됐어요? 그것도 한 일주일 갔고요. 네. 그냥 이게 제가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그래서 차단을 했었거든요. 차단을 하면 이제 DM으로 지랄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B님이 이걸 보낸 이유는 그 다른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 맥락이랑 본인이 보았던 맥락이랑 너무 비슷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사건에 휘말려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좀 이제 오해를 풀고자 오해?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그러신 거죠. 앙금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신 거죠. 저도 궁금하죠.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또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인스타에다가도 네 연애 왜 내 얘기를 해 나랑 무슨 좋은 관계라고 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공개적인 곳에서도 조롱을 했었고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A님의 인스타에서 저격을 하셨다 사연자분을. 그쵸. 그러면서 이제 A분의 친구분과 사연자분을 저격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보니까 트라우마가 오신 거구나. 네.
제일 소름 끼쳤던 거는 네. 이게 저랑 한 대화거든요. 근데 A가 올렸던 스토리예요. 근데 앞뒤 내용 다 자르고 본인이 무리한 내용만 다 모자이크해서 올렸는데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스토리 하이라이트죠? 네. 일단은 스토리 하이라이트 제목이 데이트 폭력 고쳐 넣어. 친구분 태그 하셔가지고 땡땡아 나 슬퍼. 새벽에 일해서 내가 멘탈이 털렸어 라고 하셨고 대화를 다 가리셨네. 그래요?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일단 한쪽에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근데 다 자르고 전 여친 얘기하길래 궁금했는데 이거 딱 제가 얘기한 내용만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앞뒤 내용이 뭐였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연애를 하든 제 남자친구의 전 연애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걔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8개월 정도 만났었고 그러고 헤어졌다 딱 이렇게 얘기한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다 안 들었으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B님이 느꼈을 때는 A님이 본인에 대해서 너무 캔다는 느낌으로 스토리를 올렸다? 네. 아 오케이.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가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되네. 가장 컸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친구분들이 사연자분 얼굴 스토리 올리는 거가 좀 크고 또 이제 여자친구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게 같은 동네잖아요? 아니요. 그 A랑 남자친구 같은 동네였고 저는 아예 다른 지역이었는데 저를 찾아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내는 것 자체가 사이버 불링이잖아요. 그쵸. 또 하실 말씀 있나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적이었어서 아 이게 아까 보니까 SNS 스토킹을 4년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뭐였냐면은 그 제가 걔랑 12월 초에 만나고 한 5월 중순쯤에 헤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걔는 저한테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뭐 데이트 폭력을 했던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걔가 바꾼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한테는 안 그랬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걔는 오히려 제가 뭐라고 했었고 툭 하면 우는 애였거든요. 사연자분 앞에서는 좀 유약하신 거였구나.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사연자분이 아까는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어떤 고민상담 유튜버 영상에 올라온 인데 임신했다는 사람의 피해자입니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은 척 저한테 했었던 방식이랑 똑같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 같아서 풀어놓을 곳이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5년 전에 저를 여자친구로 만들고 4년 동안 SNS 스토킹하고 괴롭혔던 친구입니다. 사이버 불링, 협박, 사칭, 증거 조작도 당했고 그때 당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어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 친구가 영상에 나왔던 방식과 비슷한 결로 강으로 고소를 넣고 그 재판 기간 동안 고소를 했다는 사실로 자기 친구들을 선동하고 저랑 그 친구를 헤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객관성이 떨어질까봐 미리 이야기하는데 그 재판이 2년 전에 무혐의 나왔어요. 기간이 길도록 괴롭혔던 거라 혹시 몰라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고 2024년 12월 31일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도 삼자대면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너무 교묘하게 괴롭혔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했었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의 어머니 수소문해서 연락드렸더니 나도 얘 포기했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라는 소리 들은 게 다였어요. 근데 이게 증거가 5%밖에 안 된다고요?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어요, 사실. 그때 영상을 보고 좀 더 찾아봤었거든요. 패매 기간 데이터 다 다운받고. 근데 이게 패매 내용은 이제 사진을 캡처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A분의 친구분들이 뭐 번호 주면서 걸어라 병아 언니 저기 이러면서 하셨네. 근데 이게 결론은 경계를 어떻게 나냐면 제가 얘기를 하다가 A가 결론은 남자친구의 번호를 달라였어요. 항상 비교되는 게 남자친구 번호를 달라.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피해자인 거고 A분께서는 가해자잖아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번호를 어떻게 줘요?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얘가 A 때문에 번호를 3-4번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카카오톡도 안 하고 페북도 없었고 인스타도 없었어요. 그때 사귈 때 당시. 그래서 오로지 문자로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A를 정말 못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하지 않았던 말들이 A 친구분들한테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 프사를 캡처를 해서 어플로 조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인스타 프사 캡처해서 인스타 DM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캡처해서 친구들이랑 통화했던 거예요. 사연자분이 하지 않았던 말을 예를 들어서 그 카톡 메이커 이런 거 해가지고 대화 내용을 조작해서 올렸다고?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한테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나 이거 나한테 한 말이 아닌데 이게 뭐냐 이랬더니 모르지 내 친구들이 얘기한 거니까 이러고. 되게 많았네. 그럼 일단은 A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때 인스타 죄송해요. 괜찮아요. 인스타를 계속 스토리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쾌하고 싫어서 차단을 하면 그때는 인스타를 차단을 해도 두 개를 새로 하면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이 안 될 것 같은데. 차단을 하고 죄송해요. 아 괜찮아. 차단을 하면 또 두 개를 파서 보고요. 차단을 하면 또 두 개를 파서 보고 이게 다 그 친구들이랑 걔가 두 개 팠더는 차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4년 12월 31일에도 저한테 DM이 왔더라고요. 19살 때는 그냥 어려서 대응을 하다가 제가 또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제가 했던 말이 저한테 돌아오고 계속 해명을 했는데도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DM 왔을 땐 그냥 차단하고 말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진정하실 때 A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떠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제 마이크 일단 A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듣고 계셨으면은 죄송한데요. 네. 제 삐님한테 부탁드릴 그 과거에 잠시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일단 서로 이제 진정하시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A님도 천천히 저 물 한 모금 떠올까요? 생각하고 계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잠깐 갔다 올게요.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은데 한 명 이야기를 안 듣길 잘했다. 양쪽을 다 들어야죠. 일단 저 스피커 잠깐 꺼놓을 테니까 되시면은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오해가 너무 쌓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우선은 제가 그 오픈 채팅 방에 캡처해서 지금 보낸 거에 2019년 11월 9일 오전 12시 13분에 과도칼 들고 찍은 흔들린 사진 있잖아요. 아 네네. 과도칼로 보이는 저거 제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아 이거 사연자분 손이에요? 근데 저거 제가 들고 뛰어가면서 찍은 건데요. 네. 진짜 저 과거에 만났던 남자애가 갖고 왔던 거고요. 저 사건 당시에 제가 삐님이랑은 아예 타 지역 사람이 맞거든요. 네. 근데 저 사건 당시에 목격자분 남매분들 계셨었고 제가 지금은 지쿠터 이런 킥보드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당시에는 전동 킥보드가 그렇게 활발히 되어 있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용 킥보드가 있었고요. 네. 그 삐님이 헤어진 게 10월 달로 들으셨다 했는데 11월 날에 저거 사진 촬영한 날에 사진 저거 촬영한 날짜 적혀 있잖아요. 네네. 저거 상대 쪽에서 제가 수업 끝나고 친구랑 진짜 너무 많이 꼬여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그 남자랑 잠시만요. 남자아이랑 있었던 그거부터 말씀을 하실 거죠?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궁금한 거는 그 남자분이 나빴다 이거는 뭐 솔직히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문제는 이제 제가 삐님이랑 그렇게 있었냐 그거잖아요. 네, B님을 A님과 A님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신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 네. 트위터에 지인 제보, 지인 능력, 영상은 텔레그램이 쪽지 저거에다가 올라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또? 근데 제가 잠시만요. 좀만 우리 네, 삐님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일단은 감정이 격해진 건 알겠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래도 좀만 그 감정 좀만 담백하게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일단 울래 그러면? 울고 올래요? 잠깐만요. 울고 오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아니 너무 그런가? 좀 진정하시고 준비되시면 오세요. 마이크 끌게요. 일단
뭐 아까 그 과도 사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제 손이 나와요. 이거랑 뭔 상관이지? 전 남친이 데이트 폭력한 증거라고? 뭔 소리야 그게. 자 여러분, 그리고 알겠지만 좀만 진정하시고 여러분도 물 한 모금 하시고. 댓글창 물타기가 심해요. 어떤 새끼가 나와. 누가 무슨 물을 타? 물 그만 타요. 알코올에 물 타면 안 돼요. 오 재미없었다? 나가 이씨. 장난이에요. 준비되면은 말해주세요. 일단은 쟁점은 그거죠. A님의 전남친, B님의 그때 당시의 남친. 그 사람이 쓰레기인가는 중요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너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님 입장에서는 왜 나를 강의 여자친구로 소문을 냈냐, 왜 날 사이버 불링을 했냐, 천천히 하시고. 근데 지금 단톡방에 제가 일부러 카카오 프렌즈로 만들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둘 다 그냥 실명으로 들어왔네. 다이다이를 그냥. 그리고 A님도 진정을 해서 말씀을 해야 시청자분들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중립기업 박으시고 30대 아저씨가 한번 들어볼게요. 30대 아저씨의 객관적인 시선. 휴식 기간 동안 현수님 사연 정리해주세요. 귀찮아요. 목 아파요. 사연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요. 해줘요? 안 할래요. 세 줄 요약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 B님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얘 나 예전에 괴롭혔던 애네? 그때랑 맥락이 비슷하네? 얘 그때 나한테 왜 그랬지? 그래서 이걸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저한테 말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A님이 다른 유튜브 채널도 갔는데 저한테도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B님의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저격이 된다. 3자 되면 어떠냐 해가지고 3자 되면이 된 상황이. 그래서 B님이 주장하신 거는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 이런 거고. 3줄 넘었어요? 점 안 찍었어 아직. 정리 댕자래요? 너도 10만 찍으면 할 수 있어. A님 사연도 라이브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하신다고.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남자 2명이죠? 아니요, 세모는 여자분이시고 네모는 남자분이에요. 세모 네모로 나온다고? 우리 알파벳으로 갈까요? B2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처음에 혹시 그분을 D라고 하고 그럼 뒤에 C를 E라고 할게요. 네. 이제 잠시만요. 뭔 박경리 토지처럼 등장인물 정리하면서 들어야겠다. 삼국지. 네, 미안합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한번 했고. 네, 문제는 B분이랑 저랑 제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 네, 그거는 B님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저도 이해가 가진 않네요. 네, 우선 제가 위에 B님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보낸 내용이 트위터에 관계 영상 10원분 쪽지하고 제 이름이랑 나이, 전화번호 유출이 되어 있고. 그래 이건 트위터인데? 이게 왜 B님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10원본 쪽지 본인 인증 못해도 죄송합니다. 쪽지 주세요. 이거 뭔 개소리야. 영상 공유? 이씨 이거 영상 판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알몸 사진? 제 알몸 사진이 아니라 네. 관계 영상 촬영한 거를 판매하는 글이었어요. 이씨 같은 소리야 이게. 죄송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연자분이시라는 거죠? 나이 속이고 아가씨로 일한다고 제보 들어왔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이건 알았어요. 근데 이거랑 B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제가 그 남자분이랑 헤어진 뒤에 네. 그 칼 이후부터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네. 그 소송이 오래 갔었어요. 소송까지 간 뒤에 이제 B님이랑 그 남자아이랑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소문이 일단은 칼 사건이 있었고 때리는 장면을 본 친구들도 있었고 사건 참고인 증언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그 남자친구분에 대한 평판이 당연히 안 좋았었고 그 남자아이가 여자친구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B님의 이름을 처음에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생겼다더라. 빅딩놈 아니냐. 그러니까 A님 입장에서는 야 그런 쓰레기가 여자친구 만들었다고 여자친구 불쌍하다 이런 바이브군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가 아마 그 B님이 말씀하신 연도가 2020년 1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 텐데 잠시만요. 네.
일단은 A님과 B님의 주장은 상반된다. 그 남자친구가 진짜 쓰레기였다. 내 친구들도 봤다. vs 대화 내용 반대 그러진 않았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만 엄청 중요하진 않아. 네네. 네. 잠시만. 천천히 하세요. 그 삐님이 보내신 내용 중에 이거 실명 D 아니요. D랑 E가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고 삐님이 보내주신 거에는 E는 제 친구가 맞는데 그 사람은 제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 삐님의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같은 학교 다녔던 여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잠깐만 ABC C가 혹시 제 친구라고 그 삐님의 사진 가지고 올렸다는 친구죠. 네네. D랑 E는 삐님이랑 같은 지역의 사람이에요. D라는 분도 원래 저랑 삐님이랑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분의 같은 학교였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이 B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다.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 사진 트위터랑 그러니까 그 트위터 이야기는 왜 나온 거고? 그거는 이제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저거 트위터가 2019년 12월부터 계속 쭉 올랐어요. 네. 쭉 올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걔를 수소문해서 찾고 있었어요. 남자애를. 네. 저도 전화번호 몇십 번 바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애가 연애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그 여자친구가 누굴까 하다가 계속 여러 사진이랑 제 개인 정보랑 다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삐님이 모르고 얘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연애 중에 있던 거 말고도 헤어진 뒤에 10월 달에 헤어졌는데 저 칼 사진은 11월이고 그것도 걔가 온 거고요. 그리고 12월부터는 트위터라는 곳에서 이제 제 사진이랑 개인 정보랑 그 말씀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딱히. 네, 그게 이제 12월부터 저거 증거 내용이 이제 5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뭐 타임라인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네, 그러니까 19년 12월부터 5월 사이까지 계속 지속이 됐어요. 지금 저 사진으로만 입증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 친구들이 계속 이 영상을 내리게 하려고 계속 연락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저 트위터에서 제가 쪽지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 구매하려고 하는 척, 제3자인 척, 남자인 척 하면서. 그러니까 트위터 게시물 올렸던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네. 네, 그랬는데. 저랑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랑 그 쪽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구매하는 척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여자친구분의 성함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분 성함을 저 판매하시는 분이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 영상 이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사기 아니냐 하면서 계속 떠봤었거든요. 그리고 저만 떠본 게 아니라 저랑 제 친구들이랑 다 계속 비슷비슷하게는 하면 티가 나니까 한 명은 며칠 뒤에 한 명은 몇 시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저 D분 있잖아요. 네. D분도 같이 떠봤었는데 D분이랑 저랑 그 트위터 쪽지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네 03년생 B님은 모르는 그냥 제 지인 중에 2명이 사연자분 친구라고 할게요. 네, 제 친구 2명이 4명 그 저거를 캐는 친구들은 되게 많았어요. 몇십 명이 됐었는데 네. 저희 이렇게 4명한테는 저 B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자면 두 개가 있잖아요. 판매자 이름이 B였다. 판매자가 그냥 B의 이름 그냥 언급했다. 이거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급했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거 막 계좌 어디로 막 보내드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저희가 계속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뭐 컬처랜드? 네. 컬처랜드 거기로 보내래요. 그걸 뭐 구매해가지고 뭘 보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거 구매하는 방법을 모른다. 계좌 이체 안 되냐. 전 그러시면은 내가 내 이름을 다른 걸로 이체명을 바꿔서 카카오뱅크 보내겠다. 그 당시 제가 카카오뱅크 썼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자기한테 보낼 때 그럼 이체명이 자기 이름이 뜨니까 그게 너무 위험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다른 분한테 받아줄 수 있냐. 제3자한테? 네네.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어리긴 했는데 이런 거 판매를 하면은 얘가 자기 이름을 당연히 순수히 깔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면은 얘가 혼자만의 작업을 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친구들끼리 처음에 추측을 했어서 그러면 다른 계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냐 했는데 그러면은 제 지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했는데 2시간 동안 답이 안 오는 거예요. 12월에
네. 그래서 제가 언제쯤 보내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제가 삐님한테 1월에 연락드렸다 했잖아요. 네. 삐님의 성함이 뭐 홍길동이다라고 치면은 그 남자애가 자기가 홍땡동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계좌를 혹시나 알려주면은 보내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분한테 구매하셔야 될 것 같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나갈게. B님의 계좌로. 그러니까 계좌번호 알려준 게 아니라 저도 너무 오래돼서 지금 계속 괜찮아요. 말 앞뒤 맞게 하려고 지금. 그럼 제가 말할 테니까 아닌지만 말씀해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받아도 되냐고로만 봤다. 네. 계좌번호 확인을 하진 않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봤었고 저는 그때까지 그 홍땡동 있잖아요. 네. 이게 남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같은 남자끼리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친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남자친구랑 같은 동네였다 했잖아요. 삐님이랑은 다른.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추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홍땡동 이름을 찾다 보니 알고 보니까 전 남친의 지금 현 여친이 홍땡동이었다 이름이 이거죠. 네네네네. 오케이. 삐님의 같은 학교 분이랑 뒷님이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꼭 그래서? 필요한 말이죠, 이거. 네. 그래서 삐님 그래서 전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잖아요.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사연자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트위터에 본인 사진을 누가 이용해가지고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을 뭐 판매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친구들이랑 함정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돈을 입금하려고 보니 제 친구 홍땡동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된다 하면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만 나왔다. 계좌번호 확인은 못했고 그러고 네. 넘어갔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좁은 지역 사회니까 친구들 인맥 구해 보면은 홍땡동이 누군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홍땡동이 B였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딱 끝났어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여자친구가 도와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서 경찰서에 먼저 갔었어요. 그 삐님한테 연락을 하기 전에. 네. 제가 삐님한테 연락했을 때 뭐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신 거 아세요?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도 저희가 계속 뒤에서 저랑 제 친구들이랑 그 삐님 지역에 사는 친구분들 몇몇까지 뒤에 지인의 지인까지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 사건의 원천을 찾으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천천히 해요. 우리 좀 그럼 생각하고 말 좀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오세요. 저 안 도망가니까. 자, 잠시만요. 마이크 한번 끌게요. 여러분, 이게 라이브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내가 말 잘하니까 쉬워 보이지? 자식들이 그냥.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랑 편집자님이랑 편집을 힘들게 하는지 알겠죠? 나도 영상 자주 올리고 싶어. 근데 라이브 원본이 이래. 근데 여러분 보는 것 중에서 답답하지만 언변 때문에 답답한 적 없잖아요. 그 흐름이라든가. 빨리 나랑 편집자님한테 칭찬의 박수. 진정하시고. 자, 이제 말할게요. 네, 정리되셨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그래서 제 친구 D가 삐님과 같은 지역 분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제일 주체 느낌으로 계속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속 막 어린 나이 때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약간 그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 찾아보고 뭐 주변에 떠보고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제가 그 D님한테 받은 패매 내용이 있었어요. 네. 패매 내용이 있었는데 D님이랑 다른 분이 계셨는데 B님의 지인이자 D님의 지인인 건지 겹치는 지인인 건지 둘이 패매한 내용을 B님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D라는 친구한테 보낸 거죠. 겹치는 지인이니까. 근데 그 패매 내용에 제가 1월에 막 뭐 제 친구가 뭐 욕하고 다녔냐 이랬다 했잖아요. 네. 근데 B님이 저를 알고 계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고받은 패매 내용에서는 남자친구 관련된 자랑 느낌 있잖아요. 그냥 자기 남자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남자친구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를 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D가 그걸 저한테 보내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계속 한 결과 먼저 이제 제가 처음 페이스북 메신저 1월달에 연락을 드리기 전에 그때 당시에 D님이 저한테 땡땡아 이거 봐봐 여자애가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냈던 내용이 저를 욕하는 내용. 그래요. 욕하는 걸로 근데 그걸랑 네, 근데 연관은 욕하는 내용이었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먼저 제 친구가 그분한테 페이스북 메신저가
B가 B한테 먼저 페이스북 메신저를 한 건지 그, 그걸 잠깐 B님한테 그거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메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패매를 한 거는 팩트잖아요 사연자분이. 네네네 처음에 그 사건을 알렸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왜 B님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못 살게 구셨는지. 근데 저는 이건 B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 그 당시에 B님도 남자분들이랑 같이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개X랑 소리 질렀잖아요. 그 이분 ABCD 그 E라는 남자분이랑 그 자리에 계셨고 걔 뺨도 때리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 E한테 무슨 농구 오빠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연자분 친구? E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E라는 남자애가 저한테 갑자기 자, 그 E라고 안 하셔도 돼요. 사연자분 친구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맞는데 그 B님이랑도 알고 계시는 분 같았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냥 저희가 계속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삐님 입장을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듣다 보니까 일단은 중 문제점인 그 남자친구가 말을 잘못 전달하고 다닌 것도 일단 팩트인데 그 뒤에 이제 뭐 트위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오해가 얽혀 있다가 계속 감정 싸움만 됐던 것도 팩트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뭐 페이스북 20명 30명 이렇게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페이스북 제 친구들이 걸은 부분은. 근데 20명, 30명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저한테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하셨다 했는데 그건 아니다. 니도 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예. 쌍방이다? 너무 본인 그 피해 당하셨던 것도 있고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삐님한테 당했던 그렇다 그냥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하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삐님한테 자기가 뺨을 맞았다. 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A님의 주장은 B도 내 친구를 뺨을 때렸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같은 이랬다. 그래서 나는 B가 지금 일방적인 피해자인 척 하는 게 좀 웃기다 이거죠. 아니요 왜 그 부분은 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고 웃기다라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억울하다. 네 너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끝이죠? 그러니까 제가 삐님한테 한번 전화를 받았었을 때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걸 같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그냥 끊으셨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시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B님이 좀 시달려서 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은 B님이랑 다시 통화를 해볼게요. 제가 그게 낫겠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A님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네. B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러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저 B님이랑 이야기 할게요. 네. 제가 보냈는데 스피커로 초대. 네, 다 들으셨나요? 진짜 역겹네요. 어떤 말을 지어내네요. 또 역시나. 씨. 그때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홀리 쉣. 아, 나 잠깐만 중립 기억 안 나 지금. 홀리 쉣. 오, 도파민 개 나오네 지금. 이분이 지금 단톡으로 뭐 증거랍시고 보냈잖아요. 네네. 짚어주자면 트위터 이거 아이디 잘려서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모자이크 해놔서 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트위터 뭐 지인 능력 이것 또한 아이디 안 써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진단이야 가서 뗄 수 있잖아요. 쉽게 떼는 방법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아까 그 과도 그거는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했고 솔직히 말해서 트위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쵸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B님이랑은 조금 연관이 없는 그럼 문제.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리고 그 뭐? 트위터 사진요? 저 이분이 처음에 저 초대해가지고 남친 사건 아시냐라고 얘기했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 트위터 사진 받은 적 없고요. 애초에 그게 그렇게 찾으셨으면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트위터 글이 올라왔으니까 네가 그런 거냐라고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한테 얘기한 거 갑자기 땡땡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트위터 얘기가 나왔으며 심지어 이거 맞았다고 사진 보낸 것도 흐리잖아요. 지금 본인이 직접 찍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사진이 흐린가요? 이게 그리고 제가 저한테 넘겼다는 콘이었어요. 이거 똑같이 보내셨네요. 이거 보내셨어요. 이 콘 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 보낸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임태기를 보내시던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임태기를 보여달라.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임태기 죽어도 안 보내고 네가 땡땡이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내가 땡땡이 친구들한테 다 증거 찾아낸 거 녹음했으니까 다 증거 있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해서 그럼 내가 그 녹음도 들려달라. 내가 믿을 수 있게 알려달라까지 얘기했거든요. 절대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왜 안 보내준 걸까요? 일단 콘돔이 여러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새 거긴 해요. 새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뜯지도 않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아까 그 제가 좀만 진정하자. A님한테 전화해서 욕했다고 했잖아요. 네. 욕한 거 맞는데 그거 시간 순서 전혀 안 맞고요. 그거 한 3월쯤이었나? 1월부터 3월까지 시달렸으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쵸. 저 그때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그리고 잠시만요. 네. 아니 진짜. 그리고 아까 그 수모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땡땡이가 다니던 복싱장 찾아내가지고 걔네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사건 얘기하고 지편으로 만들어서 걔 괴롭혔어요 똑같이. 그러고 나서 시간순이 그랬던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화가 나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요. 잠시만요. 그 지금 A님이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만 기다려 주세요. 좀만.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뭐 보냈잖아요. 네. 이 알아보니까 있던 데서 까치고 다니던 데를 이제 A한테 말했더라고요. 수소문에서 알아낸 게. 이게 3월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힘든 거를 제 친구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이요? 저 자퇴생인데 뭔 출신이요? 무슨 소리세요? 그 D라는 이름 보내주시겠어요? 그 여기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저랑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었어요. E도? 아니요, 둘 다 전 모르는 그 사람이었어요. D는 이제 그 남자친구랑 같은 학교고 E는 이제 사연자분 동네라는 거예요. D도 모르고 세모 네모도 모르고요. 다 모른다고? 나 누군지 몰라요,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찾는 게 목적이었으면 트위터 그 얘기부터 꺼내셨어야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다가 제가 죽어도 걔 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다음에 연락했었던 거는 네 남자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갔다 돈 갚아라 하고 5만 원 이체 내역을 보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질려버려서 뭔 개소리냐 차단하겠다고 차단하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너 이거 돈 빌렸었다는데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저는 걔가 이체 내역을 3개월치를 끊어서 다 보내줬거든요. 남자친구가 먼저 A한테 돈 빌려주고 A가 갚은 내역을 그 마이너스만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너가 빌려놓고서는 왜 네가 빌려준 척 하냐. 그래서 어이가 없으니까 걔가 종이에 다 써가지고 그것도 보내줄 수 있거든요. 내가 얘한테서 그럼 선물해준 거 다 반납해라. 내가 얘한테 지갑도 사줬고 바지도 사줬고 다 사줬으니까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해라. 그 30만 원 되니까 이체하라고 여기 있어요. 근데 이름이 다른데? 지금 사연자분이랑? 아니요, 얘 계속 이름 바꾸더라고요. 왜 바꾼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동조하지 않았고 그 일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B님 입장에서는 사실 남자친구가 영상을 판매를 했다 해도 아니 그럼 진짜 그게 목적이어서 그걸 얘기했겠죠. 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 지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B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오케이. 자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나 이게 지금 오케이. 초대는 안 받으시네? 여보세요? 아이고 두 분 다 이제 목소리에 억울함이 껴있어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4년 동안 애초에 근데 제가 저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그거 뭐 아이디가 잘려 있고 저거 왜 잘려 있냐 했었잖아요. 네. 저거 경찰 수사 계속 안 된다고 해가지고 SBS랑 KBS에 제보하려고 공론하려고 제가 제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었었고요. 이런 피해 진정하시고. 계속 올라온다고. 잠깐 진정 안 하면 우리 말 못해요.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제가 못 들어요. 죄송해요. 좀만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같은 속도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너무 F1이야. 저는 택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보냈던 이유는 처음에 그 저희 지금 그룹방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왜 그렇게 비님을 못 살게 굴었는지 그게 저는 빈님이랑 잉님한테 받은 내용들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둘이 오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요? 지금 빈님은 제 말에 신빙성을 안 느끼고 있고 저도 지금 저도 지금 빈님이랑 잉님 이름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빈님이 방금 오픈 채팅 보내셔서 알려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D님, E님이 B님 아는지 모르는지는 쟁점이 아닌 것 같고 왜 B님을 못 살게 굴었는지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혹시? 처음에는 제가 공격적으로 나갔던 거 그건 인정하는데요. 저도 그때 빈님이 모른다고는 하지만 나 잠깐만요 이게 진짜 그러면 저희 좀 물 좀 떠올게요. 진정하고 계세요? 준비되신 말씀하세요. 이게 재판 보는 것 같네. 휴정하겠습니다. 3분 동안 물 드시고 오세요. 저도 물 먹고 오겠습니다. 너무 자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니, 콘서트도 아니고 왜 졸음을 참으면서 봐요? 아니 내가 제니요? 이거 월드컵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이랑 뭐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잠을 참으면서 봐?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게요. 언제가 될진 몰라요. 결말이 궁금하다고? 결말 나온 것 같은데 결말이 나온 것 같은데 나는 내 착각인가? 여러분 중립 일단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알겠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괴롭힐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원리나 친구끼리 욕하는 건 괜찮지. 뭔지 알죠? 연예인들 누가 잘못을 했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욕하고 말아야지. 쉽? 그럼 법이 알아서 하겠지. 나도 그걸 보고 싶긴 해. 내가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거는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핸드폰 뭐지? 어디 거지? 다시 해볼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저 근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4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연락드렸던 거 2020년 1월이고 네. 그럼 2023년에 제가 2023년 잠시만요. 4년이 아니라 3년이다? 아니요. 20. 저는 그 20년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로 제가 아예 페이스북을 없애고 인스타로 넘어갔어가지고 인스타 DM 내용 지금 다 기록 찾아보는데 네. 작년 12월에 제가 연락드렸다 했었다 했잖아요. 그건 나 아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맞는데 뭐 제가 아마 뭐 말씀드리고 뭐 잘 지내세요? 뭐 얘기할 거 있어서 이런 식으로 DM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핀님한테. 근데 이제 그것도 D라는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D님 사이에서 계속 저한테 들렸던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울지 말고. 그냥 저 사실 진짜 그래. 일단은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그 괴롭힌 기간이 1년인지 4년인지는 네, 그게 중요한 것인 거 알겠는데 어떤 간에 과장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정정한 거고 저도 지금 자다가 연락 받았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거든 아니면 뭐 네네네. 만약 미리 알았으면은 네. 제가 여태 뭐 경찰에 신고 접수했던 거 그 증거를 제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신고했던 건 그 경찰 신고 접수한 거는 그때 전 남자친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랑 이제 그 삐님 관련됐던 내용들을 제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했어야 되는 게. B님 관련돼서 경찰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삐님 잠시만요. 봐볼게.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B님은 3자인데 왜 그분을 이렇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함을 표하는 거는 좀 늦은 것 같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돌이킬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그럼 제가 억울한 거는 제가 따로 그냥 저분이랑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도 자다가 이제 막 핸드폰 확인하고 연락 드렸었어서 네.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준비된 거 없이 찾아본 거 알아본 거 없이 저도 지금 핸드폰이 여러 번 바뀌었고 했다 보니까 남아있던 걸로 저렇게 보내드렸던 건데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당사자분한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신고 접수하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알아보고 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을 거고 B분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들었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었어서 사실
확인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서로 감정 싸움이 오가면서 저도 그 당시에 삐님 친구분 중에 어떤 언니분이랑 채팅방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서로가 서로의 친구들까지 개입이 된 상태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있었지만 사연자분이 잘못한 건 인정하시나요, 혹시? 네, 그렇게 단체 톡방에서 제 친구들이 가해를 입혔던 거나 아니면 제가 거기서 저분과 말싸움을 하면서 인신비하했었던 거는 네. 말싸움? 1대 여러 명은 싸움이 아니죠. 저거는 구타예요. 아니요 1대1로 주고받았던 카톡도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그냥 단체로 친구했던 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1대1로 저랑 카카오톡에서 B분이랑 이제 저랑 싸운 과정 속에서 1대1 과정 속에서 제가 따로 상처드렸던 말들이나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 짓는 것보다는 포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럴수록 그래요. 그래. 그럼 자, 제가 잠깐만 네. 문장 정리를 하고 네네. 그러면 네, 한 번에 바로 그냥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 사과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고 계세요. 잠시만요. 그 비님 들어와 보실래요? 우와. 잠깐만. 제가 카톡을 봤는데 이래도 4년이 아니신지. 근데 딱 봤을 때 일단은 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다름이 아니고 잠깐 얘기 가능하신가요? 만 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비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되었어가지고 팔로우 한 것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반응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만 딱 봤을 때는 어때요? 들어보니까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혀가 긴 그때도 똑같았어요. 한 말이 조작돼서 짜집기가 돼가지고 욕을 먹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연락 더 이상 안 받고 싶어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 그럼 사과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비님도 이제 앞으로 어리잖아요?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4살이요. 24살이고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기니까 오늘까지만 딱 끝내는 게 좋겠어요. 그쵸? 네. 저도 이제 좀 근데 진짜 길었다 진짜. 저 우리 통화 몇 분 했어요 우리 지금? 낙인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요. 뭐 때문에? 여자친구랑 낙인 때문에 뭐? 조용. 얘기도 못하고요. 아 네. 나는 뭐 강동민 뭐 이런 줄 알았네.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지금? 하긴 그 소문이 크고 어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도 고소를 준비했었는데 명예훼손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미성년자라서 소용이 없었고요. 해봤자 민사? 그래도 지금 공소시효 다 지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진정하고 계시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야, 근데 진짜 오늘 얼마나 통화했냐고 모르겠어요. 나도 얼마나 통화했어요, 여러분? 언제 했지 내가 통화를? 기다려. 1시간 넘었어 이거 무조건. 나 지금 역대급 길게 했어요. 과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역대급 길게 했습니다. 오전 1시 20분 2시간 했는데 미친. 넷플릭스. 이거 편집 어떻게 해요? 편집자님 구합니다. 진행 실력만큼은 100만 구독자였음 오늘 라이브. 그러니까 빨리 구독 좀 해요. 좀 해. 이미 했는데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환기 잘해주죠.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왜 싸우나요? 요약 어렵겠죠?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너무 길어요 지금 이 스토리는.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도 한 줄 요약 가능하긴 해. 새벽 라이브 무조건 찾아볼 때 맨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 나 죽어 늙어서. 몰라 올해 안에 올릴라나 이거. 올해 안에 올릴 수가 있나 이거를? 이 스토리를? 그 8만 대장경 요약해달라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요약 이건 포기라고. 그러니까 자, 두 분 초대할게요 이제. 초대. 이제 3자 되면 진짜 네, 여보세요? 다들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A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 편하게. 그냥 일단은 제가 문장 정리를 지금 하고 있었어서 좀 늦어졌었고 네. 일단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자고 일어난 상황에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었던 이야기다 보니 준비된 내용이나 상황 정리를 완벽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네네. 그거는 제 3자가 들었을 때는 너무 본인 위주의 말인 것 같아서
네네네. 그 상황 설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보니까. 뭐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그냥 쓴 거 그대로 읽어도 될까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네. 본인의 솔직한 네. 감정을 넣으셔도 되고. 네. 우선은 뭐 주변인들이나 개개인 간의 오해던 남자친구와의 있었던 일 등 다 부분을 떠나서 삐님과의 일로만 놓고 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오해나 억울한 감정,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었던 부분을 배제하고 제가 연락드렸던 내용이나 제 친구들로 인해서나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문자 내용과 기간들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한 제 친구들이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누가 연락을 했었는지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이 없어서 그거는 아닌 거. 그거는 아니. 뭐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사과 받고 싶으시면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자분한테 그 다른 가해자들까지 네네네. 묶어서 그것 때문에. 네, 아직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상처 줬던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잠시만요. 이름 말할 뻔해서. 그 삐님한테 저보다 언니긴 하셨어도 똑같이 어린 나이였을 텐데 제가 했던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었던 행동으로 상처드리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지금 사과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셔서 피해자분께서 조금 원한이 덜어질 수 있다면 제가 처벌받을 거는 다 처벌받을 거고, 피해 회복에 만약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응할 거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기간과 저로 인해 이 시간까지 마음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비님 들으셨나요? 네. 솔직히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핵심을 모르겠어요. 그냥 네. 핵심을 다시 말씀해 달래요, A님.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연락드렸었던 내용들이나 저와 제 주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으셨던 내용들과 기간들 모두 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제가 삐님 피해자분, 당사자분께서 법적인 책임 혹은 피해 회복에 제가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거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이나 다른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 회복에 만약에 제가 도움 드려야 될 게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도 제가 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연락드렸던 건 당연히 저한테 이제 많이 상처받으셨던 시점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사과는 잘 들었고, 제가 무서운 점은 또 이제 남을 시켜서 연락을 할까봐. 다시 연락이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는 19년도에도 극복을 해서 잘 살고 있었고요. 20년도에도 잘 극복을 해서 살고 있을 때마다 잊으려고 하면 연락하고 잊으려고 하면 연락하고. 저는 저한테 다시는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거짓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유리한 대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아까 법적인 문제를 지겠다, 연락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연락 안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끝나셨나요? 네. 저 혹시 삐님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당연히 피해자분이 원치 않으시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제 주변인이나 저도 더 이상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고, 그 다음에 삐님이 현서님한테 연락 주셔서
처음에는 좀 저희가 횡설수설하게 이야기가 됐었다 보니까 제가 억울했던 부분 이런 게 막 올라왔어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었는데 제가 그냥 피해줬던 부분만 봤었을 때는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분께서 요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님 이야기 듣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때 당시에 감정이 격해가지고 말을 세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사과할게요. 오.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다 보고 계시니까. 자, 이거 두 분 사이에서 일 끝난 거예요. 끝났죠? 둘이서 끝났어. 나 무슨 말로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내가 하는 말이. 알겠죠? 끝. 알겠습니다. A님도 아까 뭐 미성숙했다 뭐 그렇겠다 뭐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 본인 잘못 인정하는 거에서 일단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싶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니까 되도록이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고 B님도 진짜 힘들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A님 연락 안 한다고 하시니까 B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낼게요 그러면은 두 분 다. 네. A님도 알겠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이야기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네. 길었다. 근데 저는 한쪽의 입장만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들어보고 이야기를 판단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이제 잘못을 했던 부분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두 분 사이 일은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B님을 응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응원합시다, 우리. 너무 대인배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 자요 이제 그럼, 여러분. 내가 제니도 아니고, 씨. 이게 뭐 K-pop 데모헌터스도 아니고 나도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메타인지 중요하다 하나?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잘한 거는 인정하고 말 잘했고 진행 잘했고 영상 재밌고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진행 잘했죠. 아 메타인지 씨. 근데 이것도 메타인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했는데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른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사과할 땐 사과할 줄 아는 게 어른이라 생각해. 미안할 땐 미안하다 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다 하고 저는 이게 어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어른 아닌 것 같아. 자존심 부릴 때 있죠.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니도 잘못했잖아. 나만 잘못했어? 너도 그랬잖아. 너도 과거에 너도 저번에 너는 이렇게 아 진짜 쉽지 않다 어른 되기. 연애할 때 특히 그러잖아요. 자기야 이거 빨리 하라 했지. 니도 저번에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 말했잖아요. 본인 잘못 인정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저도 나중에 논란이 있다면은 바로 사과할게요. 저도 미안해 사과할게. 나도 아이씨 가만히 있어야겠다. 잘못한 일을 안 해야겠다. 뭐가 있을까? 말실수? 사과하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 논란이 났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나는 건 대부분 이렇게 나잖아요. 나는 별로 이거 실수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실수라고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유튜버들이 논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 중간 과정에 편집자도 있고 컨펌도 하고 올라갔는데 잘못이야. 그러면은 내가 느꼈을 땐 잘못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이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 아무래도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B님 연락 왔다. A님도 연락 왔고 하나씩 읽을까요? 마지막 카톡 온 거? 마지막으로 A님이 늦게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피해자분과 약속한 내용은 지키겠습니다. 제 억울함과 이기심으로 제 잘못은 뒤로 한 채 변명만 늘어뜨리며 사과가 늦어서 죄송하고 피해자분께 저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현서님에게도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셨고 B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엔 아무도 제 편이 없었는데 오늘 현서님이랑 시청자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셔서 한을 푼 것 같아요. 한을 풀었대요.
그래 억울하겠지. 사실 이 이야기가 A랑 A 친구랑 전 남친 사이에 껴서 저는 제 3자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별 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난인가 생각하면서 속에만 품고 있다가 오늘 제가 잘 버텨온 것이고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아이 짠하네. 짠해. 다들 화이팅. 조용. 여러분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내가 말했지. 끝났잖아 둘이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손에 돌덩이가 쥐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네? 저희 개 죽여버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인생 살아야 돼. 알았죠? 저는 그리고 이걸 계기로 그래도 이제 피해자잖아요. 그분이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피엔딩이죠 이 정도면. 해피엔딩까지는 아니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중간까지는 저도 그래도 뭔가 서로의 이제 입장 차이로 서로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네. 두 분 다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갱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성악설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게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애기들 봐요. 개미 다 죽이잖아요. 인간이 어릴 때부터 나빴다고 해서 커가면서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 그래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잘 안 바뀌는 거지.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인간은 잘 안 바뀐다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충분히 큰 사건이었다 생각해. 오늘 큰 사건이었죠? 네. 저는 20대 중반, 그러니까 초중반 이후로 큰 게 오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 30대 되고 40대는 안 돼봤지만 30대 되면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아. 하던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에너지가 그렇게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래도 눈물 결말, 사과 결말, 마지막에는 인정하고 사과만. 그러니까 은서님 아니었으면 절대 이런 결말이 안 났을 거라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두 분께 좋은 영향이 있기를 그건 저도 바랍니다. 다들 이미 흘러간 과거니까 기도하시고.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도파민이 너무 나왔어. 오랜만이네요. 와, 나 진짜 오랜만이네요. 환승연애 보는 줄. 근데 진짜 그 악역은 남자인 듯. 그건 이제 열린 결말로 놔둘게요. 열린 결말로. 그건 모르죠. vs 그 남자가 악마임. 저는 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행복하게. 뭐예요 이거? 집에 남편이 있어서 통화는 어렵습니다. 제목이 근데 37세 유부녀인데 못 참고 바람을 폈어요. 레전드. 나 오늘 에너지 없는데? 오늘 에너지 없어. 안돼. 남편이 있대요. 남편이 있어서 통화 어렵대. 남편이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통화해가지고 제가 사실 바람 폈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왜 읽었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맘이다. 내가 뭐 법 지켜놓고 살아 여기? 이거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내 맘대로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내 채널이니까.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채팅으로 여러분 A, B, C, D, E, D, E, D, E, D 치면 벤이에요 하면은 뭐 할 말 없잖아요. 왜요? 그러고 싶네요. 현선님 왜 제 사연 안 받아요? 뭐 그냥 그런 느낌? 그러고 싶어서.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A, B, C 너 벤 장난이에요 저는. 아 힘들었다. 가슴 아파요. 다들 행복하시고. 와 역겹네요. 역겹네요. 오랜만이네. 올해 제일 도파민 나왔어.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근데 진짜 상상만 했던 내가 여태까지 2명 그거를 해버리네. 때론 그리움이 우릴 서로 쳤겠지만 사랑한 그것만큼만 keep it up, keep 어떤